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동부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6일 토요일에는 무안에서 2명, 화순과 영암에서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고 7일 일요일에는 전남 전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8일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766명이며 현재 75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화재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화재는 7건인 반면 설 연휴에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가 70%로 가장 많았고 전기와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는 설 연휴에 12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쳤으며 7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목포시와 시민단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4일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목포시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목포시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소통 부족과 절차를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 적극 소통하고 절차 문제는 지자체가 임의로 사업 방식을 결정한 게 아니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동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이옥신 수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원 여객선 제도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거리가 가까운 편도 운임 8,340원 이하 구간을 대상으로 천원 여객선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권과 완도권, 여수권 등 7개 시군 122개 섬을 오가는 53개 항로, 948개 구간 도서인 승객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948개 구간 중 468개 구간에서 천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술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전라남도가 도내 예술인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라남도 정명섭 문화예술과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예,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전라남도가 도내 예술인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앞서 지난해에도 한번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지역 예술인들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우리 도는 작년에 도내 예술인 1,32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6억 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금을 드릴 때 전남의 재정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술인들께서 만족할 만한 돈은 아니지만 예술인들을 기억해주고 걱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가 거의 고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이 있었지만 크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 지사님께서 지원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한 번에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텐데 올해는 긴급복지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지원받은 예술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상황 반전이 전혀 없이 예술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 모두에게 지원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설 이전에 1차로 2월 8일 이후 신청하시거나 서류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3월 12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직접 예술인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2월 3일까지인 예술인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모두,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신청은 지난 3일부터 받고 있었고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을 지급하니까요. 신청하고 싶은 도내 예술인들께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술인 지원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원책이 더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작년 6월 말 현재 938명에 불과하던 예술인 활동 증명 완료자가 올 1월 말 기준 2,196명에 달해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창작 준비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술 활동 증명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는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공연 전시 확대, 창작 지원금 지원, 각종 공모사업 대행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없는 열정과 창작으로 우리 예양 전남의 명예를 빛내주고 계시는 도내 모든 예술인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도시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시고 관심 또한 대단히 크십니다. 늘 풍족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2차례에 걸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술인 여러분 곁에서 도민들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전남의 문화예술을 더욱 신명나게 키워나가자고 제안을 해봅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여야 활기가 돋는 공연장인데 한데 모여 웃음을 나누던 날들이 언제였는지 또 언제가 될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런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정명섭 과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대통령이 직속기관을 설치해서 식량 자금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 주민이 점차 떠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만들었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추경 예산에서 농어업 분야는 오히려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 직접적인 지원이 전무하다면서 재정당국의 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오는 7월 확정되는 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여수 3일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며 해저와 육상을 포함해 전체 7.3km 길이로 6,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광양시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올해 5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해 복지형과 일반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사업에 모두 201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 10월 중마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광양시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9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형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에 22개 기관이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천시는 소방서와 세무서,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22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와 재난 지원금을 선결제하고 22개 기관단체는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와 연계한 스파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힐링웰은 86억 원을 투자해 산지면 실내 일대의 5,000제곱미터 규모의 힐링 스파텔 한 동과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완도 특산품인 해조류와 비파 등을 활용해 체험형 힐링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스파로 지역의 역점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민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다는 질문에 60.3%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상담 소개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민이 생각하는 대표 관광지로 가우도가 1위였고 생태공원과 다산 초당, 영랑 생가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돌산 가세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땅심 저하와 토양 내 양분 불균형, 병해충 밀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전용 비가림 하우스를 보급하고 파종기와 운반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 돌산갓은 돌산읍과 화양면에서 연간 3만 9천여 톤이 생산되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진도읍을 중심으로 조만간 LPG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도군은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고 각 가정마다 보일러를 교체해 다음 달 4일부터 진도읍 교동리 마을을 시작으로 LPG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LPG 공급은 진도읍의 14개 마을로 확대 제공되고 3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돈의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벼와 사과, 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 농작물을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시기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 여건에 따라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선 지급받고 도와 시군이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고흥군이 2022년 예산 1조 원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국고 건의사업 발굴을 위한 최종 보고회에서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건의사업 145건을 발굴했으며 내년에 1,700억여 원을 우선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민참여형 온실 조성, 나로 우주과학관 고도화 사업,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화요일에도 나름 맑지만 아침에 영하 2도, 한낮 5도로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설 연휴가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연휴 내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설 명절 당일에도 따뜻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날이 건조하면 먼지나 이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가 축농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가습기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